연합뉴스 포토데스크 이희열 기자와 함께 다양한 사진들과 풍성한 뒷얘기 준비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가을비가 내리더니 기온이 좀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추석 때는 추석 연휴 때는 비가 안 오더니 날씨가 좋았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온이 좀 상당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기온이 좀 떨어지면 단풍도 더 예쁘게 물들겠네요. 기대가 네, 됩니다. 자, 클립 패스컷.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진은 저쪽에 떠있는 달의 눈길이 가는데 이번 추석 때 슈퍼문이 떠올랐다고 하는데 사진 찍힌 거 보니까 조금 어두워 보이네요. 그렇죠. 이번에 그 추석 때 그 슈퍼문이 떠서 전국적으로 다 봤을 텐데 여기는 지금 미국의 그 콜로라도 주에 있는 그 덴버입니다. 덴버시에서 덴버시의 본 바로 이 슈퍼문인데 네. 우리가 본 슈퍼문하고 다르죠. 그러네요. 뭔가 이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아주 흐릿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크기는 큰데 어두워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드문 현상인데 개기월식이 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두운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불구스름하니 이게 블러드문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예. 개기월식이라고 하면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려져서 빛을 잃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빛을 잃으면 좀 어두워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불그스름하게도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좀 다른 때 개기월식하고 다르죠. 네. 그 이유가 지구의 그 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에 굴절된 그 빛이 반사돼서 달에 반사돼서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인데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반사돼서 다시 이제 지구로 들어올 때 거기에 이제 파장이 짧은 청색, 녹색 계열의 그 스펙트럼은 산란이 돼버리고 네. 파장이 긴 이런 그 빨강이라든가 주황, 노랑 계열의 스펙트럼은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블러드문이라고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요 앞에는 바로 82년도에 이런 현상이 있었고 앞으로는 2033년에 이런 또 현상이 일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하늘에서 우주 쇼가 펼쳐졌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밝은 슈퍼문만 봤는데 이게 이제 아메리카라든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에서만 이거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너무 신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월식의 모든 과정을 가장 잘 볼 수 있었던 곳은요, 바로 미국 동부 지역이었는데요. 이 개기월식은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11분부터 11시 23분까지 진행됐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진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사진 속 베일을 벗겨라. 지난달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해변인데요. 이 베일 속 주인공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면서 서핑 중입니다. 과연 여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저희가 또 너무 뻔한 문제는 안 드리잖아요. 네, 이게 지금 뒤에 사람이 있고 여기는 아무튼 지금 그 주인공은 사람은 아닙니다. 네, 사람 아니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 정답을 예상하셨나요? 과연 이 베일 속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 공개합니다. 네, 바로 강아지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연달아 견공들이 베일 속 주인공이 됐어요. 예, 이게 좀 강아지가 이게 지금 서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이게 지금 벌써 이제 제7회째 이거 맞는다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헌팅턴 비치에서 이런 그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 25일부터 열렸다고 하는데 이게 공식 명칭이 서프시티 서프도 콘테스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강아지들, 애완견이 서핑을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네. 보니까요, 바다 속에 이렇게 서핑을 하면 겁을 먹을 법도 한데 걔가 겁도 안 먹고 정말 평안한 표정이거든요. 오히려 뒤에 주인인 것 같은데 주인이 더 힘겨워하는 것 같아요. 이 대회 그 규칙이 네. 주인이 전혀 손을 안 댄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군명조끼도 이렇게 착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스스로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혼자 이렇게 서핑보드에 타고 가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매해 많은 그 애완견들이 이렇게 참가를 하는데 이번에는 65마리가 이게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경량급, 중량급, 헤비급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 한 수천 명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 구명조끼도 입고 있고. 아무튼 이 정도면 개들 이렇게 그 강아지로서 정말 네. 이 상팔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대회를 통해서 모아진 기금은요,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서 자선 목적으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죠. 자, 한 명의 외국인 남성과 악수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그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한국문화원인데요. 지난번에 그 유엔 총회 때 그 총회를 위해 참석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뉴욕을 방문했었죠. 이제 그때 바로 그 한국문화원에서 K 컬처 체험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들렀다가 여기에 있는 이 남자 에드가 버빌이라는 이 사람인데 36살. 네. 이 남자와 지금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죠. 여기 신분은 지금 그 K컬처 서포터스인데 그 하나의 그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가 1974년입니다. 오래전이네요. 네, 그때 이제 그 하숙을 했는데 그 하숙집의 그 손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하숙집 주인의 손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그 여주인이 굉장히 잘해줬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한국 요리도 굉장히 그 흥미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네, 바로 이제 그 손자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게 지금 악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74년이면 그때는 왠지 지금 외모를 보니까 태어나지 않았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지금 나이가 36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태어나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제 계속 그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아버지가 네. 대통령한테 축하한다는 서한도 보냈다고 그 후일담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오랜 인연이군요. 그래서 K컬처 서포터스에도 선정이 된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 사람이 그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라고 그래요.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우리 한국 음식 이런 것을 앞으로도 많이 소개할 그런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그런 그 K 서포터스가 이렇게 우리 한국 문화를 그 이렇게 전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오랜 인연을 만나서 그런지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도 상당히 반갑고 밝아 보이네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이 현직 대통령이 재외문화원을 찾은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뉴욕 문화원은 박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서 한복과 항아리, 소반, 그리고 한식 등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자, 오랜만에 등장한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인데 강에 떠 있는 이 화려한 배의 모습도 눈에 띄네요. 네, 여기가 지금 대동강인데요. 대동강에 그 새로운 그런 그 유람선이 건조돼서 이렇게 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시차를 나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차를 나가서 대동강변이 참 환해졌다 이렇게 찬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유람선은 김정은의 지시로 이렇게 건조가 됐다고 합니다. 네. 꽤 북한에서는 이 좋은 굉장히 그 화려한 그런 그 유람선 같긴 한데 이게 지금 뭐 4층으로 돼 있다고 그러죠. 4층으로 돼 있고 여기에 식당도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뷔페 식당 그리고 또 해전 전망 식당도 있고 그리고 뭐 연회장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내부도 상당히 화려한 것 같은데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도 정말로 대동강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시찰에 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동생인 김여정도 동행을 했다고요? 네, 같이 뭐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유람선을 보고 굉장히 흡족해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름도 붙여줬다던데요? 네, 무지개호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네, 이 무지개호는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10일 이전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상업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추석 연휴에 부산에서 긴급 회동을 했어요. 그랬습니다. 아주 뭐 극비 회동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측근들도 모를 정도로 그러한 그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제 부산의 그 한 호텔에서 네. 지금 그 만남을 갖고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정말로 전격 회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김무성 대표 그 제안으로 네. 제안을 이제 받아들여서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만났는데 이 만남을 위해서 그 김무성 대표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갔고 추석 연휴였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표는 그 양산에 자택에 있다가 부산으로 가서 네. 만났다고 합니다. 두 분 다 부산에 있었던 게 아닌데 부산까지 가서 회동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김무성 대표가 그 집착하고 있는 네. 오픈 프라이머리 그것 때문에 지금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합의를 했는데 합의문이 그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안심번호 어제에 의한 국민공천제에 대한 그 합의를 한 거죠. 네. 그런데 거기는 합의를 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또 아주 그 신경 쓰고 있는 게 있죠.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거하고 뭐 석별주의라든가 이런 거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전격 회동을 마치고 지금 나오는 모습인데 서로가 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고 표정이 그렇게 환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시간 40분 동안 전격 회동을 가졌다고요? 네, 뭐 본인들이 직접 그 자필로 이런 거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서로 또 문구를 또 뭐 확인하고 하느라 하는 바람에 한 20분간 더 연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로 지금 이 정가가 지금 시끄럽죠. 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합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는데요. 이 안심번호 국민 공천제를 놓고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사진 모여선 한 무리 그리고 심각한 표정의 남성 왠지 모르게 좀 무거운 느낌의 사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잭슨 교도소 바로 지금 앞인데요. 네. 이게 지금 지난 29일입니다. 그 다음 날 사형이 집행됐는데 바로 이제 그 전날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형 집행에 반대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그 날을 셌는데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네. 결국은 사형이 집행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30일 날, 이 다음 날 그 한 여성, 47살 먹은 여성이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네. 내연납하고 공모를 해서 그 남편을 그 살해한 혐의로 1997년도에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그날 집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조지아주에서 여성이 이렇게 사형 집행이 된 것은 70년 만이라고 합니다. 1945년도에 흑인 여성이 백인 남성을 살해한 그 혐의로 해서 그때 그 사형 집행이 있었고 이번이 이제 그 70년 만에 이번에 또 이렇게 그 집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사형제를 폐지할 것이냐 또 존치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도 미국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사형이 집행이 돼버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뭐 그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한 9만 명 정도가 네. 반대 청원을 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변호인단에서는 그러니까 형평성을 문제를 삼아서 어떤 형평성이죠? 그러니까 그 집행 정지를 해달라 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내연남하고 공모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남편을 죽인 것은 그 내연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연남은 종신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또 거기에다가 네. 2022년도에는 사면심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변호인단에서는 이거 형평에 비록 이제 그 여성이 네. 사주는 했지만 이거 너무 이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형 집행정지를 중단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번에 뭐 교황청에서도 그 다른 형별로 대체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계속했는데도 결국은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네, 기센 단어라는 여성 사형수의 이야기였는데 CNN 방송에 따르면요. 기센 단어가 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다고 전했습니다. 이 노래는요.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또 죄를 사해준 신의 은총에 감사한다라는 내용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 흑인 교회 총기 난사 희생자 추도식에서 불러서 화제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또 찍고 있는 모습인데, 자, 사진 속에 담겨진 이곳은 청계천인 것 같군요. 네, 청계천이죠. 청계천이 지난 1일로 그 복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10년 됐나요, 벌써?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바로 이제 전날의 모습인데, 여기에 지금 광교 갤러리입니다. 여기 이제 한 시민이 이제 그 사진전, 그러니까 복원 전후에 그 사진전을 열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사진을 찍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저도 청계천 종종 가봤었는데 보면 많은 시민들이 있어요. 서울에서 또 많은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간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03년 7월에 당시 이명박 시장이 이 공사를 시작을 했죠. 이게 그 들어간 돈이 한 1,867억에다가 그리고 2년 3개월 만에 이걸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찾고 있는데, 일 년 평균 1,800만 정도가 굉장히 많네요. 찾고, 또 외국인들도 1년에 한 60만 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네,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찾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조금 이제 또 이게 비판을 또 받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이제 원래 건천 아닙니까? 네. 건천인데 여기에 이제 한강물을 끌어다가 이게 이제 물을 흘리는 그런 방식인데, 여기에 이제 유지보수비가 1년에 한 7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그것도 그렇지만 여기에 그 수표교라든가 이런 게 수표교 이게 지금 원형 복원이 되지도 않아, 원형 복원이 안 돼서 역사성이 없다, 이런 또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복원할 때는 생태 하천을 만들겠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뭐 콘크리트 어항이다라는 비판도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청계천은요, 태종 11년인 1411년에 홍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치수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현재 제2마장교부터 신답철교까지 다양한 수목을 심는 등 생태 복원 시범 사업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시죠.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 보니까 마이크도 보이고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죠? 예, 여기 지금 그 검찰청에 출두한 그런 모습입니다. 출두를 했군요. 예, 지난 1일 대구 지방검찰청에 이렇게 출두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자들로부터 이렇게 질문을 받고 있고 입을 꽉 담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심학봉 의원, 지난 8월에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개인 오피스텔 뭐 이런 데 뭐 있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아무튼 이날 이렇게 출두할 때는 이렇게 깔끔한 양복을 입고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옆에 그 취재진들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에 아무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조사실로 직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입을 굳게 다물어 버렸군요. 그런데 경찰이 심학봉 의원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봐주기다, 부실 수사다, 이래서 아주 논란이 아주 컸는데, 이제 검찰에서 이제 다시 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검찰에 출두해서는 어떤 조사를 받았나요? 지난 그 7월 달에 대구의 그 수성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그 혐의인데, 이제 그때 강제로 성폭행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그 검찰이 조사를 한 것이죠. 네. 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이 심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검찰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심의원 제명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서 수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이번 주 사진들 중에서 베스트 컷을 꼽는다면요? 예, 그 청계천 그 사진전에 네. 또 그 사진을 찍는 그 시민 그 사진을 선정을 하고 싶습니다. 뭐 그동안에 이제 그 논란도 많았는데 그리고 또 뭐 이 유지 보수비도 많이 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청계천이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도심 속에 이런 공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막이 올랐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인한 내수 침체를 극복하고 유커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기획한 행사인데요. 약 2만 6천여 개 유통점포 및 업체가 참여 중입니다. 과연 반쪽 세일이라는 오명을 벗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클릭 베스트 컷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